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 한 해에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전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나이 들면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이게 자격되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으셨거나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8월 29일 사이에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신청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 대출이 최초 취급일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으신 대출 중에 현재 7% 금리가 넘는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 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소기업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포함해서 약 6.5%의 금리로 저렴하게 대환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신청하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상품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하신 분들의 많은 후기, 피드백을 댓글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따로 말씀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좋은 상품이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청률이라는 건 이 상품에 부여된 정부의 예산 규모가 8.5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전체 규모의 6% 정도 신청을 했고 대출 실행까지 된 경우는 약 2%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부 당국,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증서 발급 주체인 신용보증기금에 이 좋은 상품 많이 좀 홍보해달라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했다고까지 합니다. 이게 진짜 홍보가 안 돼서 안 팔리나? 안 그래도 이 상품이 지난 9월 30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저도 이때 한창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상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이거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 아빠가 이 영상을 홍보를 안 해줘서 이게 이렇게 안 팔리나 라는 착각이죠. 혼자 웃기는 착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홍보에 나서보자 싶어서 한 달 전에 이 상품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 상품이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자 대출만 대환해 주기 때문이죠. 대부분 급한 대로 신용이 나쁘지 않으니 신용대출을 써왔는데 이것을 막으니 저조한 겁니다. 지금 신용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신용대출이라기보다는 개인 신용대출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 저조 이슈가 있을 때 공론화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멘트 감사드립니다. 밑에도 한 분 멘트 주셨는데요. 저도 소상공인이라서 대환대출 신청했는데 개인 신용대출은 인정해주지 않고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사업자 대출보다 개인 신용대출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은행에서도 대부분이 신용대출로 해주지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대환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보면요. 역시 빚 좋은 개살구네요. 오늘 은행 방문했는데 대면은 안 되고
비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로 대출 받은 것만 되네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하고 같은 기준인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네요. 개인 사업자로는 안 되고 개인 신용으로 겨우 받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꼭 사업자로 받은 것만 된다고 하네요. 빚 좋은 개살구 이러니 신청이 저조한 듯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댓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댓글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 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유를 찾으셨나요? 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이 부진한 이유는요, 오직 사업자 대출만 대환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조그만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이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러 저한테 오셨었는데 그 대환하시려는 캐피탈사 금융거래 확인서까지 떼어 오셨습니다. 바꾸시려는 대출이 바로 이건데요. 최초 취급 보시면 2022년 4월 8일에 대출을 받으신 거고요. 용도는 사업자금이고 금리가 15.3%니까 제가 보고서 당연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여기 용도가 사업자금이라고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 대출로 취급이 돼서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확인했다고 해서 제 개인 재량을 발휘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 금융기관에서 어떤 개인에게 대출이 일어나면요, 한국금융정보원이라는 그 곳에 전산으로 그 대출 내역을 등재를 합니다. 전산 처리를 하는데 그 등재된 내용을 또 금융기관끼리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로 조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 대출 종별에 보면 일반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조회를 했을 때 사업자 대출이 조회가 돼야 이제 그제서야 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 대출로 취급이 된 거죠. 이게 일반 소호나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 다 했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직접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금융기관에서는요, 실제로 대출 용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 용도인지 사업 용도인지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기 돈하고 삼성전자 돈을 막 섞어서 쓰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개인 회계와 기업 회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하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최소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개인 사업자, 이 정도 돼야 구분 회계가 의미가 있지, 간이과세자나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간편장부 대상자들, 이분들은 이게 솔직히 기업 자금인지 개인 자금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장 식당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비 못 내고 식자재 값 못 내고 아파트 관리비 못 내고 가게 월세 못 내고 차 기름값 못 냅니다. 제가 돈 들어가는 구멍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개인 용도와 기업 용도를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왜냐면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개인 사업자가 코로나 때 우빈아빠 영상 보고 신용보증재단 가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되면 다행인데 대출 한도 다 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급한 대로 돌려서 막으시겠죠?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된다고 당장 애들 학원 끊고 월세 밀리고 식자재 값 못 내고 가게 문 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제2금융권 가셨겠죠. 거기서는 대출이 되냐 안 되냐가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오셨겠죠. 되면. 이걸 개인 대출로 해주는지 기업 대출로 해주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요. 궁금하지도 않고 구분의 실익도 없습니다. 그 돈 어차피 다 애들 학원비, 종업원 월급 주고 생활비하고 자재값 내고 그동안 버텼을 거잖아요.
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상품, 신용보증기금, 고금리 대환대출 상품은 이 취지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회계와 개인 회계의 구분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 기업 대출보다는 개인 대출로 주로 취급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상품을 오직 사업자 대출만 대환하게끔 설계된 이 부분이 취지는 참 좋지만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 점을 약간 인지하고 금융당국과 보완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그분들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안 팔린 게 절대 아니고 개인 대출이 빠진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로 급한 불 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전혀 안 쓰시던 분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쓰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대환해주는 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해주는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 상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부 부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강조드리지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을 잘 수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홍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으로 개선이 되어서 수정돼서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햇수로 벌써 4년차가 다 돼가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감안을 해도 지금은 이제 폭등한 이자율, 최악의 경기 침체 때문에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놈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해 잘 버티시고 올 한 해 잘 버티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